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가 임진왜란의 영웅 사명대사의 삶을 조명한 뮤지컬을 직접 관람하고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을 선양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명대사의 고향인 경남 밀양시는 밀양아리랑 축제 기간 중 사명대사의 삶을 재해석한 뮤지컬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근현대 한국불교의 대강백 지흥당 백운 스님의 원적 우주기를 맞아 담양 유흥사에서 추모다래제가 봉행돼 스님의 상좌이자 조계종 총무장 진우 스님 등은 스님의 가르침을 계속했습니다. 천태종을 중창한 상월 원각대조사의 열반 51주기 기념법회가 단양 부인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법회에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나란히 참석해 불자들과의 소통에 나섰습니다. 대승경전의 꽃 화엄경을 완독하는 법회가 수원시 수원사에서 시작돼 2년 2개월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해인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서울 경기권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이번 대법회는 대중들을 크고 넓은 화엄의 세계로 빠져들게 할 예정입니다. 83년 전 일본 조세 해저탄광 수몰 사고로 한국인 노동자 136명이 숨진 가운데 관음종이 올해도 추모 위령제를 열었습니다. 한국인 유해 발굴과 국내 귀환을 벌어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가 임진왜란의 영웅 사명대사의 삶을 조명한 뮤지컬을 직접 관람하고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을 선양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명대사의 고향인 경남 밀양시는 제67회 밀양아리랑 축제 기간 중 사명대사의 삶과 내면의 갈등을 현대적 공연 양식으로 재해석한 뮤지컬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BBS 부산 박영록 기자의 보도입니다. 뮤지컬 칼을 품고 슬퍼하다는 밀양 출신 이상훈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했습니다. 밀양을 대표하는 국보 영남로와 밀양강을 배경으로 하고 여기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공연입니다. 전란 속에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 칼을 들어야 했던 스님, 이순신 장군과 함께 임진왜란 속 또 다른 영웅인 사명대사의 삶을 배우 송일국이 표현했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대종사는 밀양 용궁사에서 안병구 밀양시장, 박상훈 국회의원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번 뮤지컬 제작에 대해 격려했습니다. 특히 사명대사의 나라 사랑의 마음이 미래 세대까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선양 사업들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산대사, 사명대사, 영주대사, 큰 신들이 많이 그때 이제 그 임난에 참여해가지고 참여가 아니고 참전, 참여까지 해가지고 협조 도울 일은 도우고 서로 그렇게 선행사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고 조언해 주시면 저희 제대로 한번 된 작품을 한번 만들어서 상대사께서 우리 밀양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적어도 우리 동북아를 대표하는 좀 이런 어떤 어른을 한번 모시고 오겠습니다. 뮤지컬 칼을 품고 슬퍼하다는 올해 밀양아리랑 축제의 대표 공연으로 매 공연마다 객석을 가득 채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23일 공연에는 금정총림 법무사방장 정여대종사, 주지 정호스님,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덕스님, 밀양시 불교사업연합회 스님 등이 함께 공연을 관람하며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을 선양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해이해져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참 이런 사명대사 같은 큰 어른이 그 국가관이나 호국관을 깊이 심어주는 데 큰 역할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웅이시니까 한번 멋지게 표현돼서 꼭 불교가 아니라 이런 인물도 있구나 하고 후세 많은 사람들 또 자라는 젊은이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고. 밀양시는 사명대사 생가복원과 유적제시의 선양문화재 등 다양한 선양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뮤지컬 공연을 계기로 불교계와 함께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선양 사업들을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지 기대됩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근현대 한국불교의 대강백 지흥당 백운 스님의 원적 5주기를 맞아 담양 용흥사에서 추모다리제가 봉행됐습니다. 스님의 상좌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참석 대중은 백운 스님의 유훈을 받들어 종단 발전과 불법 풍포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다리제 현장을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은사인 백운 스님 영정에 차를 올리고 삼배를 올립니다. 다래제에 조용히 다녀가기 위해 외부에 알리지 않았는데도 많은 손님들이 담양 용흥사를 찾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저 혼자 그냥 살짝 와서 차 한 잔 올리고 가려고 했었는데 접촉해 주신 우리 큰 스님들하고 또 신부님들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양치는 성자, 임재록 연희 등 수많은 저서를 남긴 현대 한국 불교의 대강백 지흥당 백운 스님의 원적 제5주기를 맞아 담양 용흥사에서 추모 다래제가 봉행됐습니다. 종단 원로 스님들을 비롯해 본사 교구장, 주요 소임자 스님 등 참석 대중은 백운 스님 영정에 꽃을 올리며 추모했습니다. 불교는 중도다. 유에도 치우치지 않고 무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도 종교다. 번외망상의 뿌리는 근본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번외망상이 따로 어디서 존재해요. 어떤 뿌리가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번외망상이 곧 부처다. 그게 선어돌이죠. 그게 중도돌이에요. 본사를 대표해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백운 스님이 남긴 가르침과 정신을 이어받아 부단히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사바에 남은 저희들은 평생 위목망부의 길을 걸으셨던 큰 스님의 가르침 발자취를 따라서 크게는 부처님의 법을 쫓고 안으로는 종단의 발전과 불법 홍포에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 이계호, 박희승, 전진숙 국회의원, 정철원, 담양군수 등도 자리를 함께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 불자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선거는 우리 모두가 이웃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실천하는 또 하나의 보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불자민들이 깨어있는 한표 자비로운 참여로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선명상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들 마음을 치유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 대선사들의 지혜를 수많은 책과 강의로 대중들에게 전하려 했었던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동참 대중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오늘은 뭐 총무원장 신분이 아니고 상자로서 스님의 상자로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총무원장으로서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다리를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BBS 뉴스 김민수입니다. 천태종을 중창한 상월 원각대조사의 열반 51주기 기념법회가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법회에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나란히 참석해 불자들과의 소통에 나섰습니다. BBS 청주 이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대조사 51주기 열반대제가 지난 24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됐습니다. 법회는 종정 도용대종사의 헌양, 헌화, 상월 원각대조사 법어 봉독, 헌양과 헌화, 종정스님 법어, 총무원장 덕수스님의 기념사와 중앙신도회장 봉행사, 내빈추도사, 천태합창단의 열반송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중생교화의 원력을 받들어 국회 민안과 국민화합을 기도하며 누군가 서리에도 불변하는 잣나무를 심으신 깊은 뜻을 새기어 성불의 서원 다짐하며 반한 일심으로 용맹정지
하기 바랍니다.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대조사의 유덕을 추모하며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승불교의 3대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정진하는 천태불자가 돼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불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근본이 되며 맑고 바르고 오질고 봉사하는 데 있는 것이니 부처님의 바른 법을 잘 알고 잘 보호하며 실천하여 길이 안락의 생활을 수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익보다가는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 희생과 봉사를 하는 것이 보살 행입니다. 오늘 행사에는 교계 주요 스님들과 BBS 불교방송 서진영 사장,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 김문근 단양군수 등 각계 인사와 전국 천태불자 15,0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도사 대독을 통해 대조사의 열반을 기리는 엄숙한 마음이 국민 화합과 불교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법회에는 21대 대선을 코앞에 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를 비롯해 정계 인물들이 대거 참석해 불자들과의 소통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추도사를 통해 상월 원각대조사의 호국불교 정신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호국불교의 정신이야말로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중심입니다. 한결같이 국운 용창과 국태민안을 발언해 오신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이 나라의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에 앞장서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불자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고 법회를 마친 뒤 차담을 함께하며 불교계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천태종 신자들은 대조사의 3대 가르침을 받들어 종단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올바른 보살도를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단양 구인사에서 BBS 뉴스 이승원입니다. 대승경전을 대표하지만 내용이 방대해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화엄경을 완독하는 법회가 수원시 수원사에서 시작돼 2년 2개월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해인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서울 경기권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이번 대법회는 선지식의 지도 아래 크고 넓은 화엄의 세계로 대중들을 빠져들게 할 예정입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도심 기도도량 경기 수원시 수원사 만불보전에 독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한글 화엄경 봉독의 원을 세운 화엄 행자들은 화엄경의 핵심 내용을 담은 약찬계를 시작으로 화엄경 완독을 향한 거룩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입제식에서 수원사 회주 세용 스님은 해인사에 한 달에 한 번 화엄경을 공부하러 가서 느낀 감동을 불자들에게도 전하고 싶어 큰 마음을 내 법회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감히 엄두가 나지 않는 이 거룩한 법회를 마음을 다지고 그래서 내용이 있는 수준 있는 그러한 법회를 준비했습니다. 화엄경의 가르침을 통해 더 넓은 시야와 더 깊은 연민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한국불교의 대강백이자 법회의 증명법주 무비대종사는 불교의 결론은 화엄경에 있고 화엄경의 결론은 보살행 실천법이 담긴 보현 행원품에 있다며 화엄경을 81권으로 둔 이유를 설했습니다. 특히 화엄경 결집을 뜻과 의도로 이해해야 함을 강조하며 콩나물에 물을 주듯 반복해서 읽고 공부할 것을 불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여러 번 읽어서 계속 잊어버리고 또 새로 읽고 잊어버리고 새로 읽고 잊어버리고 새로 읽고 이것이 불교 공부다. 화엄경 한 번 읽은 것이 그 문제가 아니다. 지금이 문제다. 지금 계속 읽고 있어야 된다. 언제나 지금이 중요하다. 성주 심원사 주지 은관 스님과 수원사 스님들이 함께한 화엄경 첫 독송이 끝나고 해인사 승가 대학장을 역임하며 화엄경 강의를 이끌었던 보리 스님의 강설이 이어졌습니다.
화엄경은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와 원리와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와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장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살들의 구체적인 실천행을 독려하는 이야기입니다. 화엄경 봉독법회는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에 봉행돼 전체 53강으로 진행되며 100일마다 회양해 중간 점검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모든 법회는 수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BBS 불교방송을 통해 보일 스님과 범어사 화엄경 연구원장 용학 스님의 강설 법어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BBS 불교방송 TV를 통해서 그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방송이 될 예정이고요. 이런 좋은 장소에서 부처님 경전을 만나서 그게 더 온 누리에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 그 무량한 복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화엄경 81권 전체를 봉독하며 환희로운 법열을 전해줄 이번 대법회는 2025년 7월까지 이어집니다. 수원사에서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83년 전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조세이 해저 탄광에서 갱도가 무너져 강제 동원된 한국인 노동자 136명 등 183명이 숨지는 참사가 빚어졌는데요. 사고 현장에서 유골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창종 60주년을 맞은 관음종이 올해도 어김없이 조세이 탄광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위령제를 열었습니다. 한국인 유해 발굴과 국내 귀환을 발언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는데요. 일본 현지에서 권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도코나미 해안가. 구슬픈 목소리가 빗속을 가릅니다. 손형평, 손춘득, 신용옥. 83년 전 처참하게 무너진 바닷속 탄광에 갇혀 목숨을 잃은 조선인 노동자 136명의 이름입니다. 지난 1942년 발생한 일본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위령제가 스님들의 연불 독송과 함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제가 3번 오면서 이렇게 봤을 때 뭐 186이 연가 그렇게만 했지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는 걸 내가 못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갱구도 열리고 해서 한 분씩 좀 다 깨워서 빨리 이름 듣고 나와 주었으면. 가족들에게 이별의 말조차 남기지 못한 채 머나먼 타국에서 잠든 영령들을 깨운 건 고국의 불교 수행자들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처음으로 합동 위령제를 열었고 이듬해부터는 대한불교 관음종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이곳에 여러 대덕 스님들과 인연 있는 불자님들이 함께 모여서 인도적인 그 마음으로 자비심을 제를 지낼 때마다 비가 내려 조세이의 눈물이라는 말이 생겼듯 올해도 쏟아진 폭우로 행사는 우베시의 한 시민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한일 양국 시민들과 불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스님들의 추도법어, 분향과 헌화, 살풀이에 이어 민요 무대까지 펼쳐지며 시민들 간의 교류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의식은 지난해 해저 탄광 출입구인 갱구가 발견된 후 처음 열리는 행사로 유해 발굴과 수습, 봉안을 위한 한일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이 문제를 오로지 인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최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제는 더 늦출 시간도 더 기다려줄 시간도 없는 것이 日韓国交正常化60周年の今年が正念場です。日本の中に捨て置かれているこのご遺骨を放置したままの未来志向は絶対にありえません。朝鮮炭鉱の遺骨収容を韓日政府の共同事業として 역사의 현장을 찾은 청년들은 정의와 인권을 돌아보고 앞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합니다.
이 역사는 정말 계속 기억돼야 하고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국민들께도 계속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종단 총무원은 지난해 신도들과 함께 갱도 진입과 조사 등에 필요한 1,500여만 원을 보탠 데 이어 올해는 홍파 스님이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종단은 내년 도쿄에서 추모 행사를 여는 등 앞으로 일본 전역을 돌며 아픈 역사를 알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위령제는 단순히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넘어 유해 발굴과 국내 송환으로 아픈 역사를 기억하자는 불교계의 호소이자 의지를 다지는 장이 됐습니다.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서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이상으로 5월 26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